어제 우리나라 신생아 수가 또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는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부의 저출산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현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정부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긴급 보완 대책 이런 이름으로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도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 계획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신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 나온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난임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그 가구의 월 소득이 583만 원이 넘으면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고소득 가구도 체외 수정 시술을 3번까지 한 번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의 경우엔 체외 수정 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금을 더 늘려줬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는데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모든 어린이집에 최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6살 이하의 자녀를 2명 둔 영유아 가정도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쉬워지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국민 임대주택 공급 시 50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내년 7월부터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둘째 아이부터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1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또 임신한 근로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첫 아이 안심 출산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보다 현실을 반영해서 강화된 대책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역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기업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겠죠. 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기업 경영자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1, 2차 저출산 계획을 시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예산도 151조 원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출산율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 1명이 낳는 자녀 수가 평균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고요.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8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0,000명이 줄었습니다. 각종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직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보낼 어린이집도 마땅치가 않고 육아기 여성들의 근로시간 단축 등도 말뿐 잘 지켜지지 않는다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런 제도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 내일은 정진엽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지진 처음에는 사상자 수가 한 10여 명?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상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더군요. 네, 이미 200여 명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넘어섰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매몰돼 있어서 희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역사 유적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도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탈리아 중부의 한 산골 마을인데요.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순식간에 이처럼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약 247명에 달합니다. 아직도 건물 더미 안에 매몰된 사람이 많아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시골 마을은 여름 휴가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요. 이번 주말에 파스타 축제가 예정이 돼 있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탈리아에 이어서 미얀마에서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이 인근 태국과 인도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진앙지와 가까운 바가는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로 미얀마 정부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네. 이번 지진으로 그 황금 불탑과 사원 건물 등 약 200개의 불교 유적이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유, 이런 자연재해는 손쓸 도리가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국세청에 의하면요, 개인들이 찾아가지 않는 세금 환급금이 45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찾아가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네. 또 경차를 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 기름값의 일부를 환급을 해주는데 이걸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네. 국세청이 밝힌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 액수는 453억 원에 이르는데요.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소가 바뀌어서 납세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잊어버려서 신청을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은 이 국세 환급금 액수가 5만 원 이상의 10만여 명에게 오늘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환급금은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받을 수 있고요. 통장 계좌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 가면 직접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마티즈와 모닝 등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타면 기름값에서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4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차를 타시는 분들은 유류 구매 카드를 꼭 발급받아서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현지 기자 수고했습니다.